안녕하세요. 이 팀장입니다. 오늘은 교육부에서 2021년 12월 발표한 초-중등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에 대해 다루어 볼 예정인데, 콘텐츠를 진행하면서는 이 팀장이 생각하기에 보다 의미 전달에 직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원 양성체제 개편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이 구분이 사라져 초-중등 교원을 하나의 기관에서 양성한다는 등 여러가지 떠들썩한 화제거리가 많았지만, 당장은 초등교원과 중등교원을 통합적으로 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교원 양성체제 체제 개편의 핵심을 먼저 정리해보자면 중등교원 양성기관이 특성화, 사범대학 교육실습학기제 도입, 교원이 다교과 역량 강화, 초등교원 양성과정 다양화, 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 개선이 있으니 구체적인 설명은 본 콘텐츠를 통해 읽어보시길 바라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 추진 배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 주된 목적은 교원을 양성하는 규모를 축소하는 데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특히 중등교원은 임용고시 TO에 비해 시험에 응시 가능한 인원을 너무 많이 양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중등교원은 연간 2만여 명이 양성되는 반면 임용되는 교사는 4천여 명에 불과하며 사립학교의 1천여 명의 채용과 신규 기간제 교사의 수요까지 고려하더라도 상당히 과잉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범대학에 입학하기만 하면 모두 선생님이 되는 시절도 있었으나 이제는 사범대학 출신인 이 팀장이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도 공립, 사립 교사나 사교육계 강사 이외에도 일반 회사에 취업하거나 학부 때부터 다른 진로를 탐색하려 노력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초등교원의 경우에는 교육대학교 10개와 종합대학교의 초등교육과 3개를 졸업해야 하지만 초등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입학 정원을 조금씩 줄이고 있어 비교적 양성 규모와 임용 규모의 밸런스는 맞다고 할 수 있는데, 수도권이나 광역시를 선호하는 현상으로 인해 해당 지역들의 경쟁률은 점점 높아지지만 일부 도 지역에서는 미달이 나기도 하는 등의 편차가 있습니다. 석 소장님께서 2020학년도의 중등 임용시험의 TO 및 경쟁률, 그리고 초등 임용시험의 TO 변천사를 정리한 콘텐츠 또한 참고하시길 권합니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미래교육에 대한 관심이 등대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교원 양성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AI나 원격 교육에 대한 이해는 기본이고 고교 학점제로 인해 학생들이 선택권이 늘어나는 것에 대비해 교원 각각도 복수 전공 등으로 융복합 역량을 배양하여 다양한 분야를 다룰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개인에게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 저출산 시대에서 최선의 성과를 도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 배경과도 연관이 있으니 해당 콘텐츠도 가볍게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교원 양성체제 개편의 이유에는 현재 교원 양성 교육과정은 실제 학교 현장과 다소 붕뜬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주변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을 때 사실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에서 4주간의 교생 실습 외에는 직접적으로 현장 근무에 유의미하게 도움이 되는 사항은 없었다는 의견이 다수였고, 학부 공부 따로, 임용시험 공부 따로, 실제 학교에의 적응은 또 따로 하는 비효율적인 사례도 꽤 많았습니다. 교육청 학교와의 연계가 미흡해 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교원 양성체제가 개편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교원 양성체제 개편이 추진 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중등교원 양성기관의 특성화입니다. 현재 중등교원이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사범대학,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으로 다양한 데다 각 기관에서 양성되는 교원이 꽤 겹치기 때문에 중등교원이 더 과잉 양성된 문제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사범대학에서는 매년 일정 규모의 교원이 필요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공통과목의 교원을 양성하되 환경교육과 등의 기존 소수교과의 학과도 유지하고, 교직과정에서는 사범대와 중복 양성되는 과정의 정원을 감축하여 전문교과, 제2외국어, 그리고 현재 교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정규 교과목에 없는 첨단 신규 분야의 교원을 양성하며, 교육대학원은 공통과목의 교사 자격을 발급하는 과정은 축소하고 현직 교사의 재교육 기능을 강화하는 식으로 특화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수학 교사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이전에는 수학교육과를 가기에 성적이 조금 모자랄 경우에 전략적으로 수학과에 진학하여 교직이수를 하거나 교육대학원에 진학하겠다는 목표를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러한 방법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서도 공통과목의 교원 자격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과정은 점차 줄어들 예정이기에 대학을 다니다가 공통과목의 교사를 꿈꾸게 될 시 반수를 하거나 교육부에서 추가적으로 정비할 사범대학 학사 편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교원 양성기관의 특성화와 정원 감축 방안은 2022년에서 2025년에 이루어지는 6주기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에 반영할 계획이고, 2022년 상반기에 6주기 교원 양성기관 역량 진단 기본 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니 사범대학 진학을 꿈꾸는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측면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범대학의 교육 실습학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사실 사범대학 학생들에게 교육 실습 기간은 꽃과도 같지만 4주라는 짧은 기간으로 인해 교육 실습생은 학교의 일원이라기보다 손님 또는 이방인인 것 같다는 느낌을 꽤 받기도 합니다. 실제로 교육 실습 기간은 기존 선생님들이 원래 체계를 바꿔서 업무 숙련도가 낮은 교육 실습생에게 이를 다 가르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겨우 적응
적응하려 치면 기간이 끝나도 새로 원래대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기존 교사들에게는 교육 실습 기간이 부가적인 업무가 늘어나는 기간 정도로 생각되기도 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와 같은 업무가 많은 중요한 기간에는 교육 실습을 선호하지 않는 학교가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교육 실습 학기제의 도입을 통해 현재 2학점이 학점제로 실시되는 4주간의 교육 실습 기간을 6개월이 학기제로 확대해 학생들이 한 학기의 전체적인 학사 과정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여 학생과 학교에 관한 실제적인 이해를 높이게끔 하는 것입니다. 2022년 2학기부터 3, 4학년이 희망 재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청별로 실습 학교를 지정해 시범 운영을 시작할 계획에 있으며 주 3, 4일은 현장 실습을, 주 1, 2일은 교육 실습과 연계된 강의를 이수하여 이론과 실습 연계를 도모하려는 운영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습 학기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다 2026학년도 입학생부터 전면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등교원이 양성 규모 조정 현황 및 현장의 준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수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학기의 실습을 위해 교육청과 실습학교가 적극적으로 협력했는데 실습생이 다른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치르게 되면 사실 지역에서는 열심히 학생을 길러낸 보람이 줄어든다고 할 수 있으니 학생이 실습 지역에서 임용시험을 응시할 시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검토하여 지역에서 선순환을 이루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원이 다교과 역량을 강화하려는 과제가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에서 학생들이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자유로이 고를 수 있게끔 여러 과목의 교원을 수급해야 하고 규모가 작은 학교가 늘어나기에 한 명의 교원이 복수교과를 지도할 줄 아는 역량도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등교원의 경우 다교과 전공을 활성화하고 전공 이외의 교과에도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는 방침을 적극 마련할 예정이며 학부 과정에서 다른 전공이나 연계 전공의 수업을 들으면 현직 교사가 이수하는 연수의 필요 학점으로도 인정됩니다. 초등교원도 현재 운영하는 심화 과정을 축소하고 현직 교사가 이수하는 직무 연수와 1급 전교사 연수와 연계 학부 과정에서 핵심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실 이 과제는 현직 교원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우 자세하게 기억할 사항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교과를 다루는 교육대학교에서는 당연하고 사범대학에서도 본인이 전공 과목에만 충실할 것이 아니라 다른 교과와의 융합을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려는 학생이 더 서류나 면접 평가에서 유리해질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초등교원이 양성 과정을 다양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교육대학교 학생들은 거의 모든 인원이 초등교원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여 다른 진로의 학생을 만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종합대학교와는 다르게 다양한 단과대학의 학생과 교류하기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폐쇄적인 집단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편입니다. 다양한 인원과 교류하는 것은 교사의 융통성과 포용력 함양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인근 대학과 학점 교류를 시행하거나 K-MOOC 등으로 온라인 교육 과정을 실시하고 연합동아리 등으로 인적 교류 또한 활성화할 예정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대학 간의 자율적 협의에 따라 교육대학교 간 또는 교육대학교와 종합대학교 간 통합을 추진할 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다섯 번째로 교원 양성 교육과정 운영이 개선되는데 이는 새로운 교육과정에 대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소양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과정, 현장과의 괴리를 줄일 수 있는 교육과정, 지식교육에서 나아가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원이 인성을 평가하는 교육과정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래소양 교육과정은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활용, 원격교육 등을 위한 디지털 소양과 기후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 인권 감수성 등을 함양하며 새로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입니다. 또 미래세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감, 소통, 중재, 상담을 할 수 있는 역량과 다양한 분야의 탐구심을 가지고 폭넓은 식견을 가질 수 있는 열린 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교육과정을 지향하는데 겸임 초빙 교수의 형태로 현장 교사가 대학 강의에 참여하는 것을 확대하고 대학 교수가 현장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독려하며 실습학기제를 도입하고 전공 과목이 교수 요목에 초, 중등 교육과정의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고 교과 지식 이론뿐 아니라 현장 역량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임용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추진하면서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적인성 검증을 강화하는데 기존의 2회 문답지 검사에서 문답지 검사, 대학생활 기록, 결격사유, 의사소견 등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실습학기에서 부적합을 취득할 시 교원 자격을 미발급하며 임용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를 처리하는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는 식으로 이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따라 필요한 교원이 절대적인 수가 줄어드는 것이 당연하고 그에 따라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의 정원이 감축되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수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각 교원 양성기관이 이해관계에 의해 즉각적으로 인원을 줄이기는 어려웠으나 이제 교육부가 구체적인 정원 감축 방안을 내놓을 터이니 본격적으로 교원 양성 규모가 줄어들 것입니다. 물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 정책이 새로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고교 학점제 그리고 교원 양성 개편 체제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디지털 소양과 공동체 역량 등의 미래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학습자 맞춤형 교육, 이론과 실제 상황의 간격을 줄여 배운 바를 용이하게 접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지향하며 또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으로의 도약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그러니 교육대학교와 사범대학을 지망하는 학생들은 이 팀장이 분석하는 여러 콘텐츠뿐 아니라 다양한 뉴스 기사와 보도 자료를 참고하며 꼭 미래 교육의 방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를 권하고 끊임없이 자기 발전을 추구하면서 미래 교육의 발전에 기여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원 양성체제 발전 방안의 개념도와 주요 과제 추진 일정을 첨부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